여러분들, 논술에서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가 정말 필요한지 제가 오늘 딱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 보시면은 앞으로 내가 논술을 공부할 때 대학 측에서 발표하는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가 어떤 영향을 논술에 미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될 거예요. 제가 또 오늘 되게 좋은 정보 드릴 테니까요. 먼저 구독 한번 해주시고 영상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연대를 3번 합격한 사람 연세합사입니다. 대학에서 시험이 끝나고 나면은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를 제시하게 됩니다.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에 따르면은 이 학교에서 어떤 문제를 출제하였고 출제자가 어떤 제시문들, 어떠한 자료들, 어떠한 교과서에서 쟁점 갖고 왔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대략적으로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아, 이 학교는 무엇을 좋아하는구나, 어떠한 것들의 성향이 있구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논술을 내가 독학으로 공부하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반드시 이것을 보시면 좋습니다. 이거를 보시면 근데 여러분들이 또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걸 너무 맹신하시면 안 돼요. 여기 있는 키워드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필수적인 필연적인 요소들로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제시문을 어느 정도 독해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친구들은 사실 이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가 없어도 대략 본인이 제시문 분석만으로도 유추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독학으로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를 통해서 쟁점들을 분석하고 스스로 공부해보고 이 학교의 문제 출제 트렌드가 어떤지, 경향성이 어떤지에 대해서 한번 스스로 검증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이 검증이 끝나고 이것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대신에 답안을 2번, 3번 써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스스로 탐색을 하실 때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보시지만 이걸 바탕으로 한번 2번, 3번 같은 문제를 써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2번, 3번 쓸 때는 이 쟁점들의 도구들을 활용해서 이 제시문마다 이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들이 어떤 의도가 있었구나, 이 경향성을 파악하신 다음에 이 쟁점들이 키워드로 들어가 있긴 하지만 이 키워드들을 내가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어떻게 문장을 하나하나 이어나갈 것인지, 그 다음에 전체 구조는 어떻게 잡을 것인지, 어떻게 해서 내가 다른 학생에 비해서 차별화를 만들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 하나하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또 디테일한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번, 3번 답안 작성해 보시면서 꼭 여기에 얽매이지 마시고 여러분들만의 방향성을 만들어 가시는 거 좋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런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에서는 쟁점들에 대한 분석이 있지만 내가 생각했을 때는 나는 비판 능력이 더 중요한 것 같아. 그러면은 비판 부분을 내가 이 보고서와 다르게 좀 더 강화시켜서 쓸 수도 있고, 혹은 이 보고서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내가 유추해서, 그리고 제3자가 봤을 때 충분히 이 정도 쟁점들은 가능하겠다, 제시문 가나다, 3개의 제시문을 종합적으로 이해한 학생이라고 하면은 충분히 제시문에는 없지만 내가 쟁점을 뽑아낼 수 있겠다, 확신이 드는 문장을 만들 수 있게 되면은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또 좋은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잘 활용해서 답안을 작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작년에 상위 15개 대학교에서 이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로만 제출한 분량이 무려 2070페이지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분량이죠. 이런 분량을 상세하게 기술할 만큼 대학들에서도 꼼꼼하게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 사교육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도 직접 셀프로 공부하시고 보시면서 준비하시면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공교육만으로 절대 사교육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차별화가 있을 수밖에 없는 시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이 차별화 기술들은 이렇게 영상으로 하나하나 말씀드릴 테니까 제가 말씀드린 기술들은 잘 기억하시고 이 기술을 쓰시면은 2070페이지에 달하는 이 영향평가 보고서를 다 보지 않더라도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왕 시간이 된다 그러면 보시면 좋겠죠. 그리고 이 보고서 내용이 좀 2000페이지가 많긴 하지만 여기에 면접이나 논술 관련된 정보들이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들이 좀 시간이 되시면은 난 논술이니까 면접 안 봐야지 라고 하지 마시고 면접 관련된 부분도 한번 보시면은 그래도 내가 지원한 학교에서 어떠한 인재를 뽑고 싶은지, 원하는 인재상을 알 수 있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대략 어떤 트렌드가 있구나 라는 것도 감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시간이 되신다고 하시면은 한 번씩은 꼭 읽어보시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근데 여러분들 주의할 게 있습니다. 이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를 어떤 사람들은 이걸 보고 내가 직접 문제를 만들어 보라라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문제를 만들고 출제자의 영향은 또 다르기 때문에 그걸 출제해 보시지 마시고 그 시간에 차라리 정말 우수한 교수님께서 만드신 값진 기출문제를 하나라도 더 풀어보십시오. 직접 문제를 출제해 보시거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시고 기출을 보시고 공부해 보시고 차라리 기출을 5번씩 보십시오. 보면서 곱씹어 보시면서 내가 해석하시는 것이 훨씬 더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종종 학원들에서도 모의평가라고 해서 강사들이 기출문제를 만들어서 제시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들도 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오히려 그 강사의 경향성을 좀 반영할 수도 있고, 논술 출제자의 의도가 좀 출제한 교수님의 의도와 좀 다른 방식으로 제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걸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요. 그냥 기출이 답입니다. 여러분들 논술은 기출이 답이니까 기출만 제대로 파시고, 기출에서 의도를 내가 얼마나 다각적으로 다면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거기에만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선행학습 영양평가 보고서로 문제를 만드시지 마세요. 물론 그것도 도움이 되긴 하지만 최대 효과 낼 수 있는 방법 말씀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선행학습 영양평가 보고서를 보시면서 꼭 교수님들의 의도를 파악하시고, 그 다음에 추가로 해야 되는 게 최근 3개년치 기출문제의 발문도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되시면은 내가 지원한 학교는 비교 유형을 좋아하는구나, 비판을 좋아하는구나, 견해를 좋아하는구나, 방안을 좋아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게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뭐를 좋아하는지를 캐치해서 거기에 맞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지금 시기에서는 굳이 학교에 맞춤형을 할 필요는 없고요. 어떤 문제가 나와도 풀 수 있게 유형별 학습을 통해서 내가 전개할 수 있는 방식을 먼저 1차적으로 학습하시고 그 다음에 기초로 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을 끊임없이 해주시고 항상 신경 써주게 되시면 여러분들이 합격으로 가는 빠른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들 바쁘시겠지만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제가 더 큰 힘을 얻고 더 열심히 영상 업로드 하겠습니다. 다들 부탁드리겠습니다.